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빛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함부로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작아졌습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려 했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멀어지고 결국 자기 존재마저 허물어지는 모습을 저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두 갈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고 자녀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켰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것을 내려놓았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교훈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존엄이라는 말, 요즘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인권이라고도 하고 자존감이라고도 하고 자존심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로 존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존엄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존엄이란 나는 나다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가 알아봐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알아보는 것. 누가 대접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존엄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적 독립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별것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살면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존엄은 조건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친절합니까? 아니면 자꾸 자신을 탓하고, 쪼아대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존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 당당한 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용건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녀들이 오지 않는 날이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내가 나를 잊었구나. 나는 이제 짐이 됐나 보다. 그 말이 자녀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분은 의존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존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존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묶어둡니다. 누군가가 와주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타인의 일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오래 살다 보면 먼저 간 친구들이 생기고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세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이 의존이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타인과 진짜로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요즘 당신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든, 배우자든, 혹은 오래된 친구든. 그 기댐이 따뜻한 연결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우는 의존인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것, 혼자 서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도, 마음도, 환경도 자꾸 기대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엄을 지킨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관찰해온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노년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하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사람. 매일 같은 시간에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쓰는 사람. 날씨가 어떻든 30분은 걷는 사람. 저녁에 책을 몇 페이지라도 읽는 사람. 이 작은 의식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타인과 무관하게 내가 나로서 하루를 산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 그것을 지킵니다. 그 작은 반복 속에 존엄이 살아 있습니다. 저도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글을 씁니다. 잘 써지든 안 써지든, 몸이 불편하든, 날씨가 흐리든. 그것은 습관이기 이전에 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매일 지키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이시라고 부릅니다. 작은 의식들이 쌓여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드럽게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고, 직접 느꼈으니까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80이 넘어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었고, 오래된 친구들은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이 밥을 누구에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진 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 미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 시간이 생겼을 때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만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쌓은 것들은 많은데 내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쌓는 것과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쌓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고 남기는 것은 타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존엄 있게 늙는 사람들은 남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유산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편지 한 장, 함께 걷는 오후 1시간.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한 사람들이 있고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품고 사는 것과 후회에 삼켜지는 것은 다릅니다. 존엄은 후회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후회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존엄입니다. 외로움과 후회,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들 중에서 노년에도 존엄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언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 것으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세상이 낯설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불평할 것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불평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멀어졌고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점점 자기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불평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기본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이것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삶에 아직 주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하나씩 만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물면 세계가 줄어듭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책을 읽고 처음 보는 생각과 씨름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앞을 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새로운 동네 산책길이든 처음 해보는 요리든 작아도 좋습니다. 처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돌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밥을 제때 먹는 것. 혼자 살더라도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더라도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나를 대접한다고 매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포기한 순간부터 존엄도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빚지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부담이 됩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한마디, 진심으로 들어주는 귀,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 주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존엄 있는 노년은 주는 사람의 노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오해가 풀리지 않은 관계들.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면 그 무게가 자기를 짓누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 사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품위가 있습니다. 자기 돌봄, 새로운 시도, 주는 관계, 용서. 이것들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진 내면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자존심은 타인의 시선에서 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보다 내가 낫는가, 그 비교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무너지고 비교에서 지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내 안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은 타인이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존심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비교에서 뒤처지고 타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때 자존심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상황이 달라져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학벌도 변변치 않았고 화려한 성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놀랍도록 품위 있는 노년을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분은 자기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기 존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나는 나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앞으로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함부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허용합니다. 나이 들어서 별 수 있나? 이 정도면 됐지. 어차피 늙은이가 뭘 바라겠어.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입에서 나올 때 이미 스스로 존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함부로 대우받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종종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옵니다. 내가 나를 작게 여기면 타인도 나를 작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엄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부당한 것에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되 그 말을 격앙되지 않게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품위입니다. 저는 살면서 분노로 맞선 사람보다 조용한 눈빛으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더 오래, 더 깊은 존경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가치를 내면 깊은 곳에 새겨온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성찰이 노년의 품위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존엄 있는 노년을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년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한 길은 점점 작아지는 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고 자기 목소리를 잃고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며 사는 길. 그 길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한 길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많이 외로워도 여전히 나는 나다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 그 길의 끝에서 저는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나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엄하게 여겼느냐. 그것 하나였습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에도, 80에도, 90에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전쟁을 겪었고 가난과 이념의 혼란 속에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생존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들 말렸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냐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정해야겠다고. 성공이 아니라 사람됨. 그것이 제 기준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말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시간을 썼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존엄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는 것.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는 것. 그것을 평생 하는 것. 저는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몸은 많이 불편합니다.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먹지 못하고, 예전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글을 씁니다. 아직 생각합니다. 아직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이 저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품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받는 말입니다. 품위는 귀족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약자인 척하지 않는 것,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것,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받은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품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품위는 아무리 몸이 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 관심이 품위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면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자기 고통을 끌어안으면서도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이 시간의 진짜 목적입니다. 존엄을 지킨다는 것이 거창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잘 잤느냐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도 나는 나를 살피겠다는 작은 선언입니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 조건 없이 좋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날씨가 맑다든지, 밥이 따뜻했다든지, 길에서 반가운 얼굴을 봤다든지, 그것을 작게라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말로 표현된 감사는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십시오.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로 당신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마음으로. 그 짧은 연결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존엄을 살립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부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이제 쓸모없어라는 말을 삼키십시오. 그 말들이 매일 쌓이면 그것이 자기 이미지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딱 하나만 기록하십시오. 오늘 내가 존엄하게 행동한 순간. 아주 작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든지, 불평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든지, 부당한 것에 조용히 아니라고 했다든지.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가 당신의 존엄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면 달라집니다. 의식은 반복 속에서 힘을 갖습니다. 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중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줄 때만 나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영원히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존엄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100년을 넘게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을 해야 존중받는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인정받는다. 그 조건들이 노년이 되면 더 가혹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 너머에 아무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나, 그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존엄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꼿꼿한 것, 흔들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나온 품위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치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그냥 오늘 길에서 스쳐간 낯선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더 깊은 질문입니다.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그때 잘 살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은 나중에 치르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엄은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인사 한번 건네는 것. 오늘 하루 불평 하나를 감사로 바꾸는 것.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것들로부터 존엄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